여기에서 이런 여기 맨 왼쪽 축으로 각각의 재료, 이 재료에는 빌딩 재료도 건물 재료도 있고 이런 단열하는 재료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집섬이나 플라스터 보드 우리 여기 13mm 짜리를 여기서 봅시다. 어떠한 열 특성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 표에서 정리를 해 놨는가. 여기에서 여기 조건이 있죠. 평균 온도 24도 섭씨 24도일 때 그때 이제 이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여기 집섬보드 13mm일 때 요때 밀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단위를 알고 있지만 밀도는 1세제곱 부피당 몇 킬로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서 요 집섬보드는 여기서 K,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율로 나타낸 게 아니라 Conductance, 대문자 C로 나타냈다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보드니까 얘가 길이로 나타내기가 이제 애매했던 거죠. 자, 그래서 12.6 와트 퍼 제곱미터 셀시어스. 어디는 이제 어느 표는 켈빈으로 되어 있고 어느 표는 이제 섭씨 셀시어스로 되어 있는데 1도의 섭씨와 1도의 켈빈 그것이 이제 같은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유닛 레지스턴스. 얘가 유닛 레지스턴스가 미터로 나타낼 때 그때는 K분의 1. 얘가 두께로 나타낼 때는 C분의 1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냈죠. 그리고 비열, specific heat. 이제 그것도 이렇게 물체마다 나타냈죠. 자, 그러면 우리가 thermal conductivity 그걸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봅시다. 여기 플라이어 우드 전반적으로 그때 thermal conductivity는 0.1이고 여기 대문자 C는 없죠. 그때 유닛 레지스턴스 K분의 1 그걸 한 거는 8.70 이렇게 나오고 스페시픽 킷은 1.21 이러한 성능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어떤 재료들이 여기 안에 있는가 이렇게 봅시다. 이런 건물 보드 그런 것들 있고 여기 건물 페이퍼 그런 것도 있고 마감 바닥 재료 그것도 있고 단열 인슐레이팅 머티리얼 재료 단열 재료 그것도 있고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건 루스 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붕 단열 루프 인슐레이션 그거 있고 메소니 머티리얼 이런 이제 돌 종류의 그런 재료 이 메소니 유닛 우리가 벽돌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종류 플라스터링 머티리얼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덕지덕지 막 시멘트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부분 있고 지붕재 루핑 있고 사이딩 머티리얼 이렇게 이렇게 평평한 표면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간격으로 우리 마치 기와 지붕처럼 이렇게 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나무, 금속 재질 이런 거 있죠. 금속 재질을 여기서 볼까요? 얘가 thermal conductivity가 열이 전도되는 게 이제 있죠. 여기에서 알루미늄이랑 여기에서 그냥 보통 마일드한 철이랑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 부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요 알루미늄의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율은 엄청나죠. 그 보통 이제 이 철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아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제 열 전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 이번에는 얘가 공기에 관해서 공기가 길이를 볼 수 없으니까 공기의 유닛 컨덕턴스와 유닛 레지스턴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 공기니까 대류로 열이 전달되는 그것을 이제 보았겠죠. 그런데 공기로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류작용으로.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공기인가, 스틸 에어인가, 움직이는 공기인가, 무빙 에어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우선은 그 대류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그 기본을 볼 테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을 이렇게 그 테이블을 보면, 여기에서 다양한 창호 제품의 열 전달 대략적인 그런 코에피션트, 이제 효율 지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그런 유리 타입인가, 한 겹짜리 유리인지, 이중 유리인지, 그 이중 유리에서도 그 사이에 공기층은 얼마를 두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뚜루루 있겠죠. 그런데 얘가 보면은 여기 입실론 2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표면 온도가 얘가 이렇게 다를 때 얘가 이제 차이가 생긴다 그런 거죠. 자, 여기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삼중 유리도 있고, 자,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육값이 나타나요. 전도 대류도 아닌데 이 육값은 뭔가요? 오늘 배울 내용이겠죠? 자, 그러한 기대치를 안고 우리 다시 앞으로 쭉 가봅시다. 한 페이지였던가요? 자, 컨벡션, 대류 그 부분을 봅시다. 뉴턴이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다 미적분 만들어 뭐 그런 거를 10년 안에 했다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나오죠. 뭐 평생에 정말로 많이 했던 것은 이제 화폐 제조국의 이제서 일을 했던 내용이라는데 평생 이제 이 과학계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었을지. 자, 뉴턴의 법칙을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HC는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예요. 대류 열 전달 지수 그렇게 되겠죠? 공기층의 온도와 벽체 표면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대류로 열이 많은 이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자, 뉴턴의 법칙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히플럭스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여기 그 HC는 요 개수는 또 개수분의 1로 해서 이제 이 그 thermal resistance 이 값으로 대체를 해서 그 heat flux 대류로 인한 heat flux는 분모를 R로 해서 온도 차이 이거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자연 대류, natural convection에서 얘는 3에서 6 그 정도까지 일어나고 그 건물 주변에서는 얘가 더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과 건물의 온도 차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6에서 35까지 더 증가한다. 그런 거고 복사, radiation.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얘가 각각의 온도의 4승, 각각 그 4승을 한 거에 그것의 차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스테판이라는 그 이제 과학자와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발견해낸 그 법칙인데 여기에서 요 이렇게 점이 있는 요 동그라미 같은 게 스테판 볼츠만 상수죠. 얘는 이제 5.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의 그 켈빈의 4승 이렇게죠. 이제 여기 복사에 관련된 그 식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온도의 요 지수 그거는 4승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이 복사열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상황에서 온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4승배일 수인 만큼 그렇게 크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그 각각의 표면에서 이렇게 그 열을 방출하는 이제 그 물질의 특성이에요. E1, E2 이제 각각 1과 2의 물체라는 것에 이 표면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그 개수 그거를 각각 곱하고 1과 2의 그 표면 온도의 각각을 4승을 한 거의 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4차 방정식은 또 요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 복사 열 전달 코에피션트 HR은 여기 4에다가 여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각각의 그 표면 이미턴스를 곱하고 그 이제 그 두 개 온도의 평균의 상승을 한 거와 같다. 이렇게 그 복사 열 전달 그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당황스럽죠. 뭐 하나 이 단열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도, 대류, 복사 이것을 다 해야 하나요? 엄밀하게 말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물체가 그 전도, 대류, 복사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각각 열을 전달하는가 그거를 실험을 해서 이 전도, 대류, 복사 그거를 다 성능을 평가를 해서 그 나온 그 단열 성능을 열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할수록 단열 성능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 성능 값을 그 오버럴 히트 트랜스미션 전반적인 열 전달 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실험실에서 또 따로 계산해 갖고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그 정리를 해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봅시다. 자, 우리 친구가
지금 이 부분 건물 내외부 거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현? 지연이가 없나요? 마이크가 안 돼요. 오늘 11월 24일이니까 원예지?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건물 내 외부 공기로부터의 히트 트랜스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트 트랜스퍼 프로세스는 컨덕션, 컨벡션, 라디에이션을 동시에 포함한다.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이 뭐라고? 저기 전도 대류 복사. 잘했어요. 맞아.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냈냐면 여기 대문자 U. 아까 우리가 테이블 마지막에서 일로 툭 왔었죠. 그 테이블 마지막에 유리 그 성능을 볼 때 요 대문자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그 U값 전도, 대류, 복사 그 성능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갖고 어떤 특정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에서 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것이 R분의 1 전반적인 열 저항 오버롤 서멀 레지스턴스 그거의 분모 분자를 바꾼 거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단열 성능은 보통 U값이 나오던 R값이 나오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지는 않죠. 왜? 똑같은 내용을 그냥 분모 분자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뭐랄까 과하니까 우리는 항상 내용을 표현할 때 반복을 줄이고 간략하게 그 많은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제품의 U값이 높다, 제품의 R값이 높다. 그랬을 때 각각 어떤 의미인가? 이 제품은 U값이 높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이렇게 열이 많이 잘 전도대류 복사로 전달되는 제품이라서 단열 성능이 좋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제품의 R값이 높아요. 그러면 분모가 U값의 분모가 크다는 얘기니까 U값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R값과 U값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원래 전도대류 복사로 나온 식에서 그 제품의 단열 성능을 표현하는 것이 U값이 사실 이 일관된 그 내용이죠. 그런데 단열 성능이 높은데 U값은 낮아야지 단열 성능이 높다. 이제 그러한 차이가 사람들이 싫었던 거.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다 그러면 점수가 높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R값이 높다. 즉 U분의 1이 R값으로 표현을 하는 이 thermal resistance 열저항 R값을 갖고 이 제품의 성능을 단열 성능을 표현하는 그 제품 성능서 이렇게 그것이 되게 많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모든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그때 항상 얘의 단열 성능이 U값으로 나타나던 R값으로도 나타나던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반드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구조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층, 우리가 이제 겨울옷을 입을 때 그냥 이렇게 옷을 선택을 할 때 올해는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들에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막 선풍적인 바람이 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겨울옷 하면은 이제 오리털 패딩 그게 이제
단연 인기 있는 그 제품, 항상 이렇게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오리지널 패딩을 이렇게 툭 들어보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왜? 그 속에 사실상 이렇게 따뜻한 그 기능을 하는 게 공기층이 어떻게 하면 불규칙하게 얼기설기 많이 있는가, 그 부분이 그 관건이죠. 건물에서도 이 단열재가 이 공기층이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전도, conduction resistance, 전도로 저항하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얘가 공기가 갖고 있는 thermal conductivity는 0.023, 여기서는 공기가 전도, 이것을 성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전도의 공기의 성능을 이렇게 살펴본 값이죠. 그때 0.023 와트 퍼 미터 켈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공기층의 두께, 그래서 이 공기 전도 저항, 그 R값을 살펴보면 분모를 공기의 thermal conductivity로, 분자를 공기의 공기층의 두께로 이것을 해서 살펴서 얘를 만약 이제 0.02 미터 두께의 공기층을 두었다. 그러면 얘가 2cm의 공기층 두께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R값을, 이 공기층의 R값을 살펴보면 0.87 제곱미터 켈빈 퍼 와트, 요 값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건물에서 2cm 두께의 공기층이 얼마만큼 열이 전도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값만큼 안 나온다, 그런 거죠. 왜? 대류, 그리고 복사, 그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요 공기층으로 인한 R값은 0.1과 0.7 제곱미터 켈빈 퍼 와트 사이에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창에서 한 겹짜리, 두 겹짜리, 세 겹짜리 유리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단위가 이제 여기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U값을 보면 얘가 한 겹이 열이 더 잘 전달되겠죠. 두 겹 되면 조금 더 덜 전달되고, 세 겹 되면 또 덜 전달되고, 그러한 이제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기층은 잘 구성을 하면, 즉 대류와 복사로 열을 빼앗기는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되면 전도 부분, 즉 움직이지 않는 공기층, 다른 말로 하면 스틸 에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훌륭한 단열재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는 벽체를 봅시다. 우리 공기층을 보았으니까. 자, 벽체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벽체에서 얘가 주변에 빼앗기는 열이 이제 여러 가지 많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두는데, 이퀴브리움, 평형 상태라고 하고,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일정한 상태라고, 역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제 열 전달을 가정을 한다. 그리고 열을 비축하는 히트 스토리지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앰비언트 에어 템퍼레처, 앰비언트 에어라는 것은 이런 상온의 공기라는 거죠. 얘가 이것으로 둘러싸인 표면이라고 가정한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벽체에서 또 이제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열교, 말 그대로 서멀 브릿지죠. 서멀 브릿지라는 그 단어를 정말 한문으로 서멀을 브릿지를 다리교자, 열교 현상 이렇게 그 책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 말로 오는데 한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말로 오고 뭐 이제 되게 너무 다리가 많죠? 원래 이제 그 단어는 서멀 브릿지예요. 여기에서 서멀 브릿지를 이서호 읽어볼까요? 서호도 마이크가 안 돼. 이소미. 네. 서멀 브릿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읽어봐 주세요. 금속의 thermal conductivity는 insulation material보다 수천 배 높다. 그러므로 메탈 컨덕션을 통한 thermal loss가 적도록 고려해야 한다. 금속의 thermal conductivity가 뭘 말하는 거지? 금속의 열 전도율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 열이 이렇게 맞닿아서 그 물체와 물체가 닿아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 건물의 벽체에서 지금 서멀 브릿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벽체에서 금속이 있고 맞닿아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 글쎄, 바로 생각나는 게 잘 없는데. 우리가 벽에 못을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거느라고 못을 이렇게 하죠. 콘센트에 거기에 이제 금속 재질이 있어요. 그런 작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그 벽체 속에 물파이프나 이런 가스관이나 뭐 이런 전선이 지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 관을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플라스틱 아니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이 조금 더 이제 내구성이 좋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런 단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얘를 통로로 해서 많은 열이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1제곱미터에 이제 콘크리트 벽체에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양이나 지름이 1제곱센티미터인 알루미늄 봉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 빠져나가는 열이나 얘가 같더라, 그런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테이블에서 금속 재질의 thermal conductivity 그거를 특별히 봤죠. 알루미늄이 우리가 이제 철이라고 하는 전도성이 열 전도가 좋다고 하는 철보다 거의 5배가 더 많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벽체에 특히나 외부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실내로 뭐 파이프나 가스관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특히 이런 서멀 브릿지가 생기지 않는지 얘를 이렇게 디자인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창틀을 알루미늄 창틀만으로 하지 않아요. 즉 이런 서멀 브릿지가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 창틀이면 그 안에
얘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그 하는 디자인을 하죠. 이 서머 브릿지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요. 알루미늄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또 성형하는 그 성형성이 또 되게 또 뛰어난 재질이라서 이제 그 장점을 살리면서 이런 그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은 없도록 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다른 부분들을 또 봅시다. 건물에 우리가 공중에 그냥 얘를 세울 수는 없어요. 솜이 잘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그 땅에 있을 때 얘가 벽체가 있고 바닥판이 땅에 닿았겠죠. 빌로우 그레이드, 이 지표면 아래 그 있는 벽체로 열이 또 빼앗기고 그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닥판 그쪽으로도 열을 빼앗기겠죠. 자, 이제 지하층의 바닥판이 이 층의 바닥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지하 쪽으로 여러 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빌로우 그레이드 월이라는 것은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벽체, 그것에서 빼앗기는 열을 여기선 대문자 Q, heat flow rate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서 U factor,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죠. 여기 그 벽체, 지하 벽체의 U factor 그거랑 EF, earth factor. 일반적으로 이 벽체일 때는 0.5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표면 아래로 묻힌 그 벽체의 면적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 뭐와 뭐의 온도 차이냐면 이 지표 땅 속의 온도와 우리가 이제 요 ambient air temperature의 온도 그 차이. 땅 속의 온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하수 온도를 그 지역의 땅 온도로 이렇게 보는 땅 온도라고 이렇게 얼추 이렇게 가져오죠. 자, 여기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얼추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서 얼스 팩터 그 부분이 없어요. 왜? 사실 여기는 1이라서 이제 여기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랑 면적이랑 여기 얼스랑 앰비언트 템퍼레이처 차이 그거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뭐랄까 슬라브 이런 담장이나 이제 그런 구조체가 이렇게 나온 이 땅과 닿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부분으로 열을 빼앗기는지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뭐 담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길이 있죠. 요 슬래브 바깥쪽에 길이 부분으로 열을 빼앗기는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로스 U 다시 값과 여기 이제 이 슬래브의 주변 길이 핏값과 바깥 온도와 요 실내 온도 그거를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우리 요 문제는 우리가 또 테이블을 조금 더 보고 이제 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 테이블은 조금 더 보았고, 자, 이번에는 10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5-3A 이 부분을 봅시다. 자, 표면 이미턴스. 얘가 0.9일 때, 0.2일 때, 0.05일 때. 자,
크게 얘가 열을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뭔가 열이 더 전달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9, 0.2, 0.5일 때 요 R값, 요것을 한번 크게 비교를 해봅시다. 0.9가 R값이 0.11 제곱미터 셀시어스 퍼 와트. 그리고 요 입실론 얘가 0.2일 때 얘가 0.194 그게 됐고 0.05가 0.232. R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얘가 단열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스틸에어랑 움직이는 공기 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움직이면 그만큼 대류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공기일 때 여기 표면 얘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공기일 때, 즉 얘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 수평하게 있는가, 바닷가 직각으로 있는가, 또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는가, 그때에 여기서 열이 위로 올라가는지 여기 수평하게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때에 여기 열이 요 저항값들이 달라진다 그런 거죠. 이런 이 벽체 각도가 바닷가 직각으로 있는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바닷가 수평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얘가 대류 현상과 열이 이렇게 복사열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값이 여기 저항값이 달라진다, 단열값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 자, 이번에 다시 봅시다. 이번에 창호에서의 오버럴 코이피션트 U값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한 겹짜리 유리일 때 유리에서 가운데나 이 유리 가장자리, 창호 프레임의 가장자리 유리 그 부분에 이제 U값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창호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요 서멀 브레이크, 자, 서멀 브릿지,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열교 현상을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서멀 브레이크예요. 자, 그러한 장치가 없는 알루미늄 프레임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서멀 브레이크가 있을 때, 또는 이 창호가 나무나 비닐 프레임으로 할 때, 옛날에는 지역에 이제 업자가 이 창틀을 나무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은 괜찮은데 이 나무나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얘가 했을 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창틀이 뒤틀려요. 그러면서 틈새 바람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겨울에 난방할 때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시스템 창호라고 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창호를 더 이제 선호하는데 이유가 세월이 지나도 이 틈새에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에요. 즉 에어 타이트니스, 기밀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인 거죠. 자, 요걸 이렇게 봅시다. 이런 서멀 브레이크가 없으면 알루미늄 프레임일 때
전반적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1.23이에요. 서멀 브레이크가 있으면 1.10이에요. 서멀 브레이크는 이렇게 그 열이 그 금속 재질로 열이 이렇게 그 다리가 생기는 그 서멀 브릿지가 생기는 걸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창호를 이렇게 항상 선전할 때 보면 단면을 잘라서 이걸 이렇게 우리는 무슨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여줘요. 즉 열교, 서멀 브릿지도 끊어주면서 그 구조적 단단함을 이루어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1.23, 브레이크가 있으면 1.10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 처음에 이제 그 성능 자체만 보면 나무나 비닐 그 프레임으로 창틀을 한 것이 이런 그 열 전달 그것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러한 틈새 바람,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기게 하는 이제 내용 때문에 얘를 이제 잘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트리플 블래스트, 이중 유리를 볼까요? 이중 유리, 우리 요 두 번째를 봅시다. 4분의 1인치의 공기층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 가운데 그 글라스에서 이렇게 그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가 보면 0.57. 가장자리에서는 더 열이 많이 더 전달되겠죠. 0.66. 다른 재질과 재질에 만났을 때 그 틈새를 완벽하게 잘 메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서멀 브레이크가 없으면 0.78, 있으면 0.65. 나무 프레임을 하면 0.55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만약 얘가 유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45도나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는 이러한 각도 차이로 이제 육각이 변화한다 그런 거고. 자,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 솔라 스토리지 그거를 이제 그 생략한다고 했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그 이제 집에서 그 복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잠깐만. 아까 7페이지에 있는 여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에서 한번 요 테이블을 사용하고 아까 우리가 멀티 레이어 그 부분 이제 과정을 설명한 부분을 응용해서 여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솔라 스토리지 여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램쿠라우스에 이제 이제 단열재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응용하고 건물 디자인과 같이 간 시카고에 IIT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학생회관 건물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볼까 싶어요.